오늘은 1970년생 노씨가 2011년부터 3년에 걸쳐 제초제를 이용해 가족 3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엽기적인 친족 살인 사건에 대해 말해보려고 해. 범행의 시작인 2011년, 노씨는 전남편 김씨의 집을 찾아가 몰래 농약을 탄 음료수를 냉장고 안에 넣어두었어. 김씨는 해당 음료수를 마시게 되었고 결국 일주일 후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급사하고 말았지. 이때 김씨의 어머니도 이 음료수를 마셨기에 자칫하면 다른 피해자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김씨의 어머니는 음료수의 맛이 이상하다는 걸 느끼곤 바로 뱉어내 다행히 화를 면했다고 해. 당시 경찰은 김씨가 채무를 지고 있었다는 유가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씨가 상황을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 이후 보험사들로부터 4억 5천만 원의 보험금이 노씨에게 지급되었어. 사망한 김씨의 전처인 노씨가 어떻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냐면 재산 상속자인 자녀가 미성년이면 보호자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상속되는데 노씨와 김씨 사이에서 낳았던 친딸이 아직 미성년자였고 노씨가 딸의 친권을 주장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김씨의 보험금은 노씨에게 지급된 것이지. 당시 김씨가 보험에 가입한 지도 오래되었기에 보험사들도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해. 그로부터 1년 뒤 노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이씨와 재혼을 하였고 2012년 11월 말에 이씨의 노모를 모시고 같이 살게 되었어. 그런데 노씨가 들어온 한 달 만에 시어머니인 홍씨가 폐렴으로 사망하게 된 거야. 7개월 뒤엔 남편인 이씨마저 홍씨와 비슷한 폐렴 증상으로 사망하게 되었지. 이씨의 가족들은 홍씨는 연세가 많아 자연사했다고 생각했지만 건강했던 이씨마저 비슷한 증상으로 사망한 점을 수상하게 여겼고 이씨를 담당했던 병원에서도 이씨의 몸에서 농약 중독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하고 가족에게 통보했다고 해. 이후 노씨는 보험사로부터 5억 3천만 원을 수령받았는데 보험사 측은 노씨가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연속적으로 수령한 것을 보고 결국 경찰의 수사를 의뢰하게 돼. 여기서 농약 중독과 관련된 최고 권위기관인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농약중독연구소의 홍세용 교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경찰이 피해자들의 진료 기록을 가지고 홍 교수를 찾아와 독극물 중독 여부 검토를 의뢰하였고 기록을 살펴본 홍 교수는 맹독성 제초제 성분인 파라콰트에 중독되어 사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어. 하지만 숨진 3명 중 2명은 이미 화장을 했고 나머지 1명도 매장한 지 1년 6개월이 지난 상황이라 경찰들은 난감할 수밖에 없었지. 하지만 파라콰트는 다른 농약과 달리 시신 내에서 오랜 기간 형태를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신 주변 흙을 조사해도 농약 성분이 검출된다며 홍 교수는 매장된 시신에 대한 부검을 권유하였고 실제로 파라콰트의 성분이 검출되었어. 이후 경찰은 수사 중 노씨의 딸이 폐렴 치료를 받았던 진료 기록을 발견하게 되고 딸의 병증이 이미 사망한 이씨의 증상과 매우 유사하다는 걸 눈치채고 딸이 또다시 같은 병원에 폐질환으로 입원하게 되자 홍 교수가 경찰들이 전해준 진료 기록을 검토해 파라콰트 중독임을 확인하였어. 거의 동시에 국과수 조사에서 딸의 혈액과 소변에서 파라콰트가 검출되면서 결국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며 노씨는 즉각 검거되었어. 전 남편 김씨와 이씨의 시어머니 홍씨는 농약을 다량으로 투입한 음료수를 몰래 먹이는 수법으로 살해했고 이씨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소량의 농약을 지속적으로 음식물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서서히 중독시켰다고 해. 그리고는 친권을 주장하여 상속을 가로챈 미성년자인 본인의 친딸까지도 농약을 먹인 거지. 그 때문에 딸은 죽지는 않았지만 중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 이 와중에도 노씨는 친딸이 병원에 입원하자 곧바로 보험금 700만 원을 수령했다는 게 믿을 수가 없는 노릇이야. 노씨에게 가족이란 그저 필요할 때 돈 나오는 주머니일 뿐이었던 거지. 노씨는 이렇게 자신의 가족들을 죽이며 수령한 10억 원대의 보험금을 호화로운 생활에 사용했다고 해. 고급 승용차와 2천만 원 상당의 고가 자전거를 구매하거나 백화점에서 수백만 원씩 쇼핑을 하며 VIP 대접을 받고 친딸은 폐질환으로 고통받아 치료받는 중 겨울에는 스키장 회원권을 이용해 스키나 여행을 즐겼다고 해. 노씨는 수사 과정에서 이제라도 잡혀 범행을 멈출 수 있게 돼 오히려 다행이라며 돈에 눈이 멀어 이런 짓을 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한다며 오열했다고 하는데 그저 역겹기만 할 따름이야. 이러한 노씨의 재판은 1심에서 노씨는 극악한 수법으로 반인륜 범죄를 저질렀다. 사회와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법원은 노씨에게 무기징역과
10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해 이후 이어진 2심에서도 원심이 죄질에 비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해. 노 씨는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지만 만약 홍 교수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이 사건은 원인 파악의 어려움으로 인해 미제로 남을 수도 있던 사건이야. 본인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위해 소중한 가족들을 독살하고 반성이나 죄의식 없이 친딸에게까지 그러한 행동을 서슴지 않은 노 씨에게 과연 가족은 어떤 의미였을까?